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즐거운 연휴를 뒤로 하고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나으실 수 있고요. 체력이 약하셨던 분들이나 원래 좀 몸이 아프셨던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명절 후유증 때문에 좀 고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별히 또 명절 후유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근육을 썼느냐에 따라서 풀어주는 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서 허리와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전신 스트레칭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음식 준비 많이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무릎이 막 욱신욱신 거리시잖아요. 이럴 때는 반신욕으로 무릎을 따뜻하게 풀어주시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부위도 통증도 정말 다양한 명절 증후군인데 저희 건강 플러스가 또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겠죠. 이 시간 네. 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추석 내내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 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픈데 치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 도움 말씀 주실 이동찬 신경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초하면서 허리 무리가 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말씀드렸지만 차례상 차리면서 또 많은 식구들의 음식 준비하면서 허리 아프신 우리 주부님들도 많으실 테고요. 네. 또 운전을 장시간 하니까 우리 힘드신 아버님들도 많으실 테고 온 가족이 저희 방송 모여 앉아서 지켜보시면 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이나 또 허리 아프셔서 고생하셨던 분들은요. 026938-1666,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요, 이 최근 5년간 디스크 탈출증 환자, 쉽게 말해서 디스크 환자가 네. 47만여 명, 그리고 또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약 114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지만 지속적으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서 네. 좀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 질환을 치료하려면 먼저 어떤 질환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장님, 각각의 이 발생의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 설명하신 그 디스크와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은 평상시에 이제 허리가 가끔 아프다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우리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인 추간판에 이렇게 약간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경을 심하게 누르지는 않기 때문에 가끔 허리가 아프다거나 무리가 하면 좀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경우는 한 며칠 쉬고 나면 좀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이게 좀 심해져서 디스크가 좀 더 튀어나와서 다리로 가는 신경인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다리가 저리다거나 이런 당기는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위험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게 더 심해지는 경우는 이게 포함되어 있던 디스크가 아예 추간판 공간에서 돌출이 돼가지고요. 이 신경을 이제 심하게 압박하게 되면 심한 통증,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프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마비까지도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협착증에 대해서 협착증. 좀 알아볼까요? 예, 협착증은 디스크와 다르게 마찬가지로 신경이 압박이 되는 병을 얘기하는데요. 신경이 지나가는 이 신경관이 여러 가지 인대가 두꺼워지든지 아니면 뼈가 두꺼워지면서 신경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한 이만큼 돼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작아지는 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네.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허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부위가 좀 세부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이제 치료법을 알아봐야 되는데 네.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좀 어떻게 상태가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치료법은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통증이 있을 때는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은 뭐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뭐 진통제를 먹는다거나 네. 그다음에 뭐 운동으로 조금 그 뭉친 근육들을 풀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근데 하지만 1, 2주 정도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는 근육 주사나 뭐 신경 주사와 같은 주사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치료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하면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수액 성형술과 같은 그 비수술적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미세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런 신경 성형술과 수액 성형술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현미경 수술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장비와 수술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그 내시경 수술이 지금 많이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디스크에 국한돼서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협착증에도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저 세 가지 중에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네. 경우가 있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주 이상 또는 수개월 동안 치료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개선이 없이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근데 초기이지만 우리가 대소변의 장애가 오는 관략근의 문제가 오는 경우는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또 그 마비가 동반된 경우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뭐 치료를 하면 한 1, 2개월은 반응이 있다가 다시 뭐 또 통증이 생기고 또 통증이 생기는 일들이 1년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수술 치료 중에서도 요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내시경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네.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자, 실제로 이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이 환자는 65세 여자 환자였고요. 그 요추 4, 5번간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되었던 환자입니다. 네. 평상시 다리 저림이 심해서 뭐 한 100m만 걸어가도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되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었고 다리가 네네. 뭐 많이 시리기 때문에 여름에도 양말을 신지 않으면 도저히 여름을 지낼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MRI에서 보시면 이 척추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시술 전에 MRI 사진 모습이었는데, 네. 좋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바뀐 거죠? 이게 이제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이 척추관을 넓힌 사진이고요. 그래서 척추관이 넓어진 그 MRI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뭐 화면이 이제 시술 후에 좋아진 화면이었고요.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영상 보면서 네. 자세한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예. 이게 실제 수술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동측에 그 좌측에 있는 부분에 그 좁아지는 부분을 넓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저 기구를 이용해서 그 신경이 지금 보여 있습니다. 넓어진. 그다음 반대쪽을 지금 그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관찰하면서 좁아져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관을 넓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그 신경이고요. 네. 상당히 넓어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다가 좀 네네. 이렇게 뚫어지는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만나보셨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을 미세한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수술로 치료했던 예후가 좋은 사례였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례는 예후가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환자분의 상태나 치료 후의 관리에 따라서 달라지고 특히 사후 관리 있잖아요. 네. 치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존의 치료로는 예후가 많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특히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026938-1666으로 방송 중에 전화 주셔야 원활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수술적인 치료법과 어떤 점들이 다른지 그리고 또 왜 이런 내시경을 통한 수술법이 개발이 됐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원장님. 네. 내시경 수술의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그 상처가 작다라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 될 거고요.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현미경 수술과 같은 경우는 최소 2에서 3cm 이상 절개를 통해야지만 수술하고자 하는 병변을 볼 수 있고요. 저 부분을 우리가 그 신경까지 디스크가 파열된 것까지 보려면 그 뼈를 깎아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을 해야 되지만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병변에 직접 내시경을 위치시켜서 병변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이 상당히 빠르고 그다음에 수술 후 통증이 상당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내시경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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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셨고요.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6년생이요. 46년생이시고요. 네, 네. 올해 계산 좀 해볼게요. 일단, 네. 어머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70이에요, 70. 아, 70세. 네. 제가 계산이 늦었네요. 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허리요? 네. 허리가 많이 아파요. 네. 어떻게 많이 불편하시죠? 아프고, 네. 우측으로, 다리로 내려왔어요. 오른쪽이요. 통증이. 네. 오른쪽. 네네네. 오른쪽 엉덩이서부터 다리로 내려와서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아,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15년도서부터 그랬는데요. 네. 허리는 그전부터 아팠고, 그냥 그렇다고 병원에 다니면 물리치료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아팠어요. 그랬는데, 아, 한 번 떨어져서 주저앉았어요. 네. 아, 네네. 바닥에. 네. 그 뒤로 더 이렇게 걸음을 못 걸어요. 어머님 지금 걸음을 잘 못 걸으신다는 게 아프셔서 못 걸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힘이 아예 빠지세요? 감각이 없으세요? 아니요. 감각은 있는데, 아파서 통증 때문에. 통증 때문에 걸음을 못 걸어요. 네. 버스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도 못 걸으시겠네요, 그러면? 두 정거장 차 타고 다니고요. 네. 두 정거장 차 타고 다니고 한 정거장 정도는 걸으실 수 간신히 있고, 걸어와요. 간신히 걸으실 수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빨리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원장님이 몇 가지 더 여쭤보고요. 어머님 어떤 네. 치료 받으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그 어머님이 안녕하세요. 얘기하셨는데 지금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은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MRI나 CT를 찍어 보셨나요?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나요? 협착증에다가 예, 디스크. 디스크도 있다고 그랬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주사 치료까지는 안 받으시고 물리 치료만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들었나요? 물리치료는 잘 안 받고요. 네네네. 주사 치료를 3번 받고 아,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이제 주사 치료를 받아야 이제 받았습니다. 예. 근데 주사 치료가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이제 약간 덜해요. 약간 덜해요. 네. 예. 근데 저는 선생님들마다 좀 기준은 다른데 저는 협착증 환자들한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0분에서 15분이 넘지 못하면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 시간이 보통 보면 우리가 네. 당장에 콩나물을 하나 사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가게 앞에 있는 가게가 가서 사가지고 오는 동안 중간에 쉬어야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그렇죠. 경우 예. 지금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정도 걸어가실 수 있는 정도라면 지금 걸을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시술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큰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수술을 권유하는 선생님들이 주변에 있다면 내시경 그 척추관 성형술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시경 척추관 성형술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아마 어머님을 비롯해서 비슷한 증상 가지신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네. 그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의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그 절개가 작다라는 것이 가장 절개가 큰, 작다. 예, 네. 아. 작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 좀 두꺼운 그 내시경 통을 갖다가 이제 척추에 넣게 되죠. 그렇게 넣게 돼서 이제 이 내시경이 크기가 커지면서 장점은 뭐냐면 그 전에 기존에 현미경 수술을 했던 기구들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기존의 그 현미경 수술과 똑같은 결과 아니면 더 회복은 빠른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 그림을 보시면 네. 여기 제가 모형을 갖고 왔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내시경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디스크 수술에 대한 모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허리는 신경과 척추, 디스크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게 신경을 피해서 여기 디스크까지 이제 내시경을 위치를 하게 되면요. 이런 집게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먼저 아. 조금씩 자르는 거죠. 지금 이제 아, 안쪽으로 예. 들어가는 기구에 집게가 달려 있는 예, 예. 거군요. 아. 집게가 달려서 이거를 한번 잡아서 이게 한 덩어리로 된 경우는 한번 쑥 빠지면요. 그냥 수술이 바로 끝나버립니다. 아. 때에 따라서 10분, 15분이면 수술이 끝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퇴행성 변화가 심하신 분들은 디스크가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 퍼져 있는 폭발되어 있는 디스크를 찾아내기 때문에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시경을 활용해서 또 기존의 수술, 기존의 시술을 많이 보완한 치료법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네. 좋은 수술 결과를 여러분들이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이들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화 많이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55세인데요. 네. 네.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아픈 이게 제가 젊었을 때부터 네. 허리가 계속 웅치 위에가 아팠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너무 심해진 거예요. 엎드려서 제 머리를 이렇게 다 감지를 못해요. 아, 앞으로 아. 숙여서 감지 못하신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잠을 똑바로 자본 적이 없어요. 허리가 아프셔서요. 예, 저기 오른쪽, 왼쪽 계속 그렇게 뒤치기면서 잤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제 살이 찌면서 점점 더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웅치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더 아파요. 오른쪽으로 통증이 오시고요. 허리 쪽이 아프세요? 다리 쪽이 아프세요? 허리요. 허리 쪽이. 예, 그렇게 네. 하고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 네. 뜨끔 앉아서 이제 운전을 하니까요. 네네. 뜨끔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가 계속 아프니까 집에서도 앉아있는 시간보단 집에서는 거의 맨날 누워 있어요. 아, 어머님 MRI 찍어 보셨죠? 아니요. 아, 안 찍어 보셨어요, 아직? 네. 그러면은 뭐 디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 아직 못 들어보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숙일 때 통증이 심하시고 또 오른쪽 허리 부위가 좀 많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지금 어머님이 일단 뭐 정밀 검사를 안 받아보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원장님께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리 통증이 오른쪽 다리로 좀 더 치우쳐서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누워서 다리를 들면 혹시 네. 오른쪽 다리를 들 때 더 통증이 더 있으신가요? 왼쪽 다리보다?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이제 위에 다리를 이렇게 누워서 들었다 내렸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0개를 못 해요. 허리가 아파갖고요. 아, 허리가 아파서요? 예. 네. 그 젊었을 때부터 아프셨고 지금 뭐 한 10년 이상 통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퇴행성 디스크에 의한 통증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허리를 구부릴 때 더 통증이 있어서 머리를 감을 때 장애가 온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기침을 할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의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갈 때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퇴행성 디스크에 의한 지금 증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되셨는데 너무 병원에 안 가신 것 같아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서 MRI나 CT를 찍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먼저 진단을 받은 다음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화상의 상담이라서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네. 내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머님의 증상으로 봐서는 퇴행성 디스크로 음. 조금 의심이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어머님 정도의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적합할까요? 네, 지금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는 여태까지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으셔가지고요. 네. 이런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뭐 처음에 반응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너무 오래 그걸 하시는 것보다는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일단 신경주사나 이런 일반적인 통증 클리닉에서 하는 치료들을 우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혹시 오늘 좀 설명해 주신 치료법은 큰 도움이 좀 예상이 되진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진을 찍어 봐서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신경을, 네. 신경을 누르는 병변이 확실히 있다면, 네. 예, 그 디스크를 제거한다거나 네. 하는 그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어머님이 지금 좀 그 정도가 아니고 좀 더 네. 가벼운 쪽으로 원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좀 중한 상태가 아니길 바라고요. 어머님이 네. 정밀 검사를 빨리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정밀 검사 결과를 또 저에게 알려주셔야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머니 정밀 검사 빨리 받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시경을 활용한 다양한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면 딱 얼핏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변에 뭐 인대 손상이나 뭐 뼈 손상도 굉장히 적을 것 같아서 네. 회복도 아주 빠를 것 같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시경 카메라를 어떻게 수술에 이용하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면 그 우리가 디스크까지 우리가 아니면 척추관까지 그 내시경을 이제 이용해서 기를 만듭니다. 뭐 네. 그래서 그 근육이나 이런 손상이 전혀 없고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아까 제가 모형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병변이 있는 부분에 그 신경이 다치지 않게 이것도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시경을 위치하게 되면 그 문제가 되는 병변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내시경으로 본다는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치료법인데 네.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어떤 치료법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내시경 그 레이저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수술하면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걱정이 많은데 부분 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아, 그다음에 그 인대 손상이 되는 것들이 없고 입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 내시경을 통해서 화면을 저기 보면 그 모니터에 바로 그 제가 수술하는 병변이 모니터를 보면서 그다음에 또 시암으로는 그 엑스레이를 이용해서는 내 내시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확인해 가면서 예, 문제가 없게 하게 됩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네. 흉터가 한 7mm 정도 되는 흉터만으로도 큰 디스크나 문제가 되는 디스크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7cm가 아니라 7mm 네, 네, 정도. 7mm입니다. 아, 예. 네. 1cm 이하의 절개 부위, 아주 작은 절개 부위 특징이 좀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그 모형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로 네. 내시경을 위치하고 디스크 터져 있는 거를 아까 그 특수한 집게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 튀어나온 디스크 부위를 이제 예, 예.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제거를 거군요.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네. 내시경을 저게 통해서 확인하는 레이저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집게로 물리적으로 일단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어느 정도 디스크가 제거가 되면 요 밑에 그 디스크가 파열된 구멍이 보입니다. 저기를 이제 레이저나 보주파를 이용해서 구멍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예. 저기를 또 약간 정리를 해주고. 예, 정리를 네. 해주면 아무래도 재발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 터진 구멍을 최소화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디스크가 터져 나온 부위가 크거나 이럴 때 더 유용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저희가 사례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인데요. 45세 남자 환자인데 젊은 분이네요. 예, 네. 이틀 후가 결혼식이었습니다. 아. 이틀 후가 예, 결혼식이요. 이틀 네. 후가 결혼식이었고요. 119에 실려서 전혀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아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틀 후가 뭐 결혼식이라고 하면 뭐 그냥 진통제나 놔주세요, 결혼식 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뭐 결혼식을 안 가도 되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좀 너무 예, 아프셨나 너무 보군요. 아프셨나 봐요. 예. 위급했군요. 어떻게든, 예. 심적으로도. 예.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진을 여기 보시면 상당히 디스크 공간에서부터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유, 이런 네. 경우는 사실 그 내시경 수술로 상당히 좀 챌린지한 상태고요. 좀 어려운 케이스에 속합니다. 근데 거의 저 정도면 이제 예, 수술해야 된다 이런 근데 얘기를 들을 그렇죠. 법한. 이걸 갖다 네. 이제 열어서 했을 경우에 이분이 결혼식에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신혼여행은 또 이태리까지 가셔야 되는 아이고.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는 내시경으로 일단은 설명을 해서 음. 가능한 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어,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 후 사진인데요. 후 사진인데 네. 깨끗하게 됐고요. 다음날 보행이 완전히 잘 됐고, 예.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해서 결혼식 잘 마치고 어. 이태리까지 그 예. 이야. 신혼여행도 잘 갔다 왔다고 합니다. 뭐 저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그냥 호텔에만 계셨냐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고 그 결혼한 신부랑 예, 여행도 다 다니고 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또 환자분들이 느끼는 부담이 덜하다는 예, 예, 네, 이 맞습니다. 시술의 예. 장점을 좀 대신 좀 설명을 해주신 셈인데 관련 영상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열이 심한 경우는 간혹 좀 피가 좀 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기 오른쪽 2시 방향을 보면 그 저희가 뼈를 조금 깎아낸 겁니다. 아까 그 미세한 드릴 이용해서 깎아냈고 숨어 있는 디스크를 지금 집게를 이용해서 꺼내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한 조각, 여러 조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달래가지고, 이게 끊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저기 아. 밑에 있는 숨어 있는 게. 그래서 살살 달래서 하면 저기 밑에 거품 보이는 데 있죠. 네네. 거품 보이는 데가 이제 바로 신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 잘 제거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만나보셨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예후가 좋은 사례라는 걸 아시고 항상 환자분 상태나 치료 후의 관리에 따라서 맞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시경을 활용한 다양한 수술 방법들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0입니다. 60세시고요.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걸을 수는 있는데요. 네. 네. 걷는 건 그래도 잘 걷는데 숙이고 이런 게 좀 너무 불편합니다. 아, 네네네. 허리 숙이는 게 허리를 붙여가 불편하다. 뭘 주습거나 하면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 아, 네. 무릎을 구부려서 그 땅에 있는 걸 잡을 정도로 이게 너무 불편하고 그랬거든요. 예. 네. 아버님 그 정도면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실 텐데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은 한두 번은 가서 주사도 맞아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얻을 때는 6개월, 어때 1년 가면 또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료 좀 받아보려고 했던 이런 찰나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마음 먹으신 거 좀 저희도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세수할 때도 그럼 불편하실 정도겠네요. 허리를 못 네, 숙이시니까. 세수할 때도 구부리는 게 잘 안 되니까. 진짜 빨리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버님. 아버님 네네. 그동안 병원에서 뭐 디스크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는 못 들으셨고요? 디스크 정확하게는 판단 안 했고요. 제가 네. 전에 한 5년 전에 네. 네. 서울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5번인가 4, 5번이 약간 뭐 협착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네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협착증인가 보다 하고 그냥 허리 주사 같은 것만 한 번씩 맞았습니다. 아, 네. 주사 맞으시고도 크게 이제 차도는 없으셨던 거죠? 이제 마지막 이제 괜찮은데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고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님 증상으로는 막 디스크 같았는데 또 협착이라고 진단 받으셨다고 하니까 원장님께 한번 또 바로 네. 여쭤볼게요. 네네. 네. 예,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간혹 이제 환자들이 사진을 들고 와서 이제 진료를 보는데요. 다른 데서 협착증이라는데 뭐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단했을 땐 디스크인 경우가 있고요. 아, 네. 환자분들도 뭐 저희 병원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병원들을 들려서 오는데 어느 병원을 가면 협착증이라고 그러고 어느 병원을 가면 디스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되게 환자분들이 의사들을 신뢰를 안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경우도 봅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갖고 계신 증상은 주로 디스크에 의한 통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에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 허리를 구부리거나 이런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통증이 오시는 경우는 비록 사진상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디스크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도 척추가 불안정해서 뭐 나사못을 고정하지 않는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뭐 척추관 성형과 함께 또 뭐 디스크도 제거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아프시다고 하면 한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시경 척추관 성형술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마 아버님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어떤 치료법인지 과정부터 자세히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우리가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뭐 접근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 척추의 바깥쪽에 협착이 있는 경우, 추간공 협착증인 경우와 그다음에 내시경 척추관이 협착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내시경을 위치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신경을 눌리는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응증은 대부분 지금 나사를 고정해야 되는 심한 아주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중증의 척추관 협착증이나 신경공 협착증에 우리가 이 수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시경 척추관 성형술 아버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네. 관련해서 같은 증상 느끼시는 분들 이 치료법 역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 방송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이 척추가 뼈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척수 신경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공간을 이용한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시술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것도 수술입니다. 역시나 아, 수술이고요. 네. 어떤 수술이고요. 수술이죠? 아까 이제 척추관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 척추 모형에서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관을 넓히는 수술이고요. 네. 그다음에 신경공에 우리가 추간공에 수술을 하는 경우 여기가 네. 좁아진 협착증에 대해서 옆쪽이군요. 예, 네. 옆에를 이제 넓혀주는 그런 수술이라서 이게 내시경을 이용을 하지만 뭐 우리가 열어서 현미경 수술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명이 어떻게 되죠? 이게 미세 내시경하 신경성형술인가요? 이게 내시경 추간공 감압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시경 추간공 감압술 말씀해 네네. 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네.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시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네. 미세 내시경화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예, 예. 있는데요. 요거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치료법인지 영상 보면서 원장님 자세한 설명 네, 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설명은 제가 수술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우리가 한 3mm 정도 되는 작은 관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떤 절개나 이런 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영상에서 보이는 돌출되어 있는 디스크를 레이저로 이렇게 쏘아서 그거를 쪼그라뜨려 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부분을 없애는 그런 치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 특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치료법에. 이 특징은 일단 내시경보다는 좀 절개가 좀 더 작다라는 게 아, 큰 네.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정상 조직은 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상이 훨씬 적고 좀 더 부담이 예, 덜하겠네요. 부담이 네. 덜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존의 다른 그 시술들보다는 내시경으로 보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술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치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시경을 활용한 다양한 수술법들을 오늘 소개를 해주십니다. 워낙 좀 용어가 어려워서 저도 좀 헷갈리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증상에 맞는 치료법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내시경을 활용한 치료법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시경 치료의 특징이 무엇인지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편한 점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환자한테 설명할 때 이게 시술인지 수술인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면에서는 이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수술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시술이 네네. 신의료인 경우는 시술이 되는데 어떤 걸 하더라도 환자한테 최대 그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시술과 수술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병변 부위를 우리가 보면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지막 편입니다. 예. 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저희가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 시술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부작용 같은 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주의해야 될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문제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최소 절개로 하기 때문에 가장 환자분들한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는 재발의 가능성입니다. 제발 우려. 예. 예. 근데 예전에 처음에 내시경 수술이 개발이 됐을 때는 재발률도 높았는데요. 지금은 재발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오히려 현미경을 보는 수술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논문들이나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없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그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할 때는 신경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신경 손상도 많이 감소되고 있고 일반적인 수술의 출혈과 감염 이런 것들도 빈도가 훨씬 적기 때문에 네. 환자들한테 부담이 훨씬 적게 받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분들에게 더 부담을 줄여준 그런 치료법들을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애초에 미리미리 허리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요. 예, 시청자분들 허리 건강을 위해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나이에 맞는 그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50대가 됐는데 60대가 됐는데 똑같이 20대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노동량 일을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허리에 그만큼 부담이 가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만큼의 노동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프시면 바로 조금 쉬시는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아파서 그다음에 어디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빨리 다른 병원이나 다른 쪽에 치료를 네. 받으러 옮겨 보시는 게 그다음 치료 방법을 바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추석 특집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이동찬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추석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귀경길 오르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정보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